네, 이번에는 C원에서 전처리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처리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대략적인 설명이고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것까지 합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일단 전처리문의 특징 하나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처리문의 특징. 네. 지금 그림판 보이시죠? 전처리문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일단 샵으로 시작합니다. 샵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줄바꿈으로 끝납니다. 뉴라인이라고 쓸게요. 뉴라인. 줄바꿈으로 끝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include 이것도 전처리문이죠. 샵으로 시작하고요. 줄바꿈으로 끝납니다. 줄바꿈. 네, 줄바꿈이 나와있죠. 그리고 기능들이 그 다음 이 부분에 옵니다. 네. 기능들이 이 부분에 옵니다. 근데 이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꼭 안 온다고 해서 에러 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컴파일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써도 컴파일은 돼요. 그래서 전처리문은 샵으로 시작하고 줄바꿈으로만 끝나면 됩니다. 즉 전처리문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줄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줄 샵이 시작한 것부터 한 줄 끝까지가 다 전처리문인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include hello world 때부터 그렇게 많이 봐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define도 있고요. define도 있고 defined도 있죠. defined도 있고요. 뭐 if도 있고 if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include를 보면은 include 꺽쇠가루가 들어가는 거랑 쌍따옴표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 문자열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뉴라인으로 끝나죠. 네, 뉴라인, 줄바꿈, 엔터죠, 엔터. 이 꺽쇠가루 안에 있는 거는 기본 컴파일러 기본 설정된 그런 경로에서 찾는 거고, 이 쌍따옴표가 있는 곳에서는 소스 파일이 있는 데서 헤더를 찾는 겁니다. 파일을. 네, 그 차이점이 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꺽쇠랑 쌍따옴표 두 개 있었고, 그 다음에 if랑 else if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include를 하죠. include를 배우죠. include는 뭘 하냐? 네, 그래서 경로에서 찾은 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Ctrl+C Ctrl+V 한 효과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음에 if랑 else if, else, and if 그렇게 있는데요. if문 많이 배웠었고 그것의 전처리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원에서 else if라는 문법은 없지만은 전처리에서는 else if가 이렇게 elif로 있다라는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if, if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이렇게 올 수 있다. if 다음에 if가 나오면은 항상 and if로 끝내야 됩니다. and if. if가 나왔으면 and if는 필수고 그 가운데 elif, else 이거는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else if가 나오고서 그 다음에 else가 나오면은 else 다음엔 항상 and if로 끝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else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else if를 이렇게 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and if 빼고 else 빼고 if랑 else, if 그 다음에는 상수식이 올 수 있는데요. 상수식의 조건으로 부분을 포함시킬 거냐, 즉 무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를 계산을 하는 거죠.
if, else if, else, and if. 상수식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상수 숫자, 숫자라거나 아니면 간단한 식, 0은 0이다. 1은 0은 0이랑 같냐? 1은 0이랑 같냐? 이런 거. 이렇게만 하면 솔직히 의미가 없죠. 그쵸? 매번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게 define을 같이 써서, 예를 들어서, 디버그 모드가 아닐 땐 0 해놓고, 디버그 모드일 땐 1 해놓고, 이런 식으로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디버그 모드이냐? 그래서 디버그 모드이면은, if랑 그 다음 거 사이에 있는 부분을 무시 안 하고, 조건에 안 맞으면은 무시하고,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include stdio.h 이거를 여기다 해놓죠. 그래서 디버그가 1일 때는 include를 하는 거죠. 1이 아닐 때는 그 다음에 else if 조건을 보는 거죠. 그래서 디버그가 0이면은 이 부분에 있는 걸 포함하는 거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걸 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디버그 모드일 경우는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if랑 and if만 나오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디버그 모드일 때, 디버그가 1일 때만 출력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디버그라고 뜨는 겁니다. 그래서 디버그를 끌 때는 define 디버그 부분만 0으로 만들면 디버그 관련 메시지는 안 뜨는 거. 그래서 테스트 용도로 이렇게 if랑 and if 같은 것을 쓰기도 하는데, 너무 남용하면 소스가 지저분해지니까 이것도 적당히 써야 될 거고요. 그래서 실행하다가 이 부분에서 값을 출력을 해봐야 된다, 테스트 용도로 할 때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f랑 and if가 기본이고, 필요에 따라서 else를 쓸 수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else, 그러면은 if 조건에 맞을 때는 이 부분을 포함시키고, 전처리기가 무시를 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겁니다. 무시하지 않고, 이 조건이 참일 때는 무시하지 않고, 조건이 거짓일 때는 이 부분을 무시하고, else 부분을 무시하지 않는 거죠. else랑 and if 그 다음 사이를요. 그래서 else일 때는 뭘 하도록 할까요? else일 때는 뭘 한다고 하죠. 지금 그냥 예로 딱히 들을 건 없는데, 뭔가를 한다고 그냥 해놓읍시다. 상황에 따라서 이 조건이 아니고 else에다가 if를 붙일 때는 elif가 따로 있다라는 거. 그래서 else, if 이게 아니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죠. elif. 그래서 디버그가 2일 때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디버그가 2일 때 이런 걸 하고, 아닐 때 이거 하고, 이러면 됩니다. 이 상수식에 해당하는 게 또 defined라는 게 있어요. defined라는 게 있는데, defined 한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식별자를 써서 이 식별자가 define 되어 있으면 참, 이런 상수식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소괄호로 둘러싸죠. 이렇게 하면은 이 디버그가 정의되어 있는 것 자체로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용할 때는 어떻게 쓰냐? define debug 해서 식별자만 define을 해놓고 따로 값을 define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해놓죠. 네. 디버그라는 디파인된 식별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이 부분을 무시하지 않고 하는 거죠. 이때 디버그가 뜨죠. 디버그 모드가 아닐 때는 그냥 아예 디파인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떤 방식으로 쓰냐? 소스 코드를 아예 수정하지 않고 컴파일러마다 컴파일 옵션으로 디파인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컴파일 옵션으로 디파인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죠. 컴파일 옵션으로 디버그 모드를 킬 건가 끌 건가 그거를 결정하게 만들고 싶을 땐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전처리문은 다 C 언어 표준이기 때문에 어떤 컴파일러든 간에 어떤 전처리기든 간에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컴파일러 옵션은 컴파일러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컴파일러에 디파인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을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컴파일러에서도요. C 언어 컴파일러에서도. 그 다음에는 그래서 if, else if, else and if 알아봤고 그 다음 뭐가 있냐. define이 있죠. define이 있네요. 그 다음 define 설명할 차례입니다. define. 그래서 define을 이미 위에서 살짝 봤었는데 define을 설명했었는데 define 나온 다음에 공백 문자가 뭐 여러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백 문자가 아닌 것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디버그가 나왔을 때 이것을 식별자로서 이 식별자를 define 해준다. 전처리가 define 해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define은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별자를 어떤 다른 것으로 정의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전처리기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처리기라는 게 전처리죠. 컴파일하기 전에 처리해주는 거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전처리가 해준 것을 볼 뿐 이 전처리문은 컴파일러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컴파일러가 아니고 전처리기가 딱 보고 처리를 한 후에 컴파일러는 못 보도록 다 처리를 해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식별자를 0이라는 숫자로 정의를 한다.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처리기가 이렇게 디파인 해놓은 식별자인데요. 이 식별자는 전처리기 또한 볼 수 있고 전처리기 또한 볼 수 있고 전처리기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어떻게 할까요? 디버그에서 %d 하고 그 값을 이렇게 디버그 이렇게 썼을 때 이것도 전처리기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처리기만 볼 수 있고 전처리기가 이 디버그라는 식별자는 0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0으로 바꿔야지 하고 0으로 그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네, 그대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치환 매크로라고 합니다. 치환 매크로. 디파인을 치환 매크로. 이렇게 여러 개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개도 올 수 있는데 이 재정이 됐다고 뜨는 거는 이 컴파일러에서 이 옵션을 빼지 않아서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치환 목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placement list. 그래서 이렇게 공백이 여러 개면은 이 디버그 식별자에 이런 것들을 뭐 정의한다는 의미지만은 뭐 디버그 0까지 식별자로 뭐 그렇게 인식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 그럴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별자라는 게 공백이 들어가지 않은 녀석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C 언어상에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define이라고 나와 있는 이후에 공백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온 식별자 이것만이 이제 이름이고요. 그 뒤로 그 다음에 공백부터 나온 것들은 다 치환 목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컴파일 하려고 하면은 뭐 이거 전에 숫자 상수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디버그가 0하고 스페이스 1, 스페이스 2, 스페이스 3, 스페이스 5, 스페이스 6, 스페이스 7, 스페이스 8 이걸로 다 치환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랑 다름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쓰면은 똑같은 오류가 나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오류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0, 1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죠. 디버그 0, 1. 그래서 이 부분에 0, 1 이게 치환된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치환이에요. 치환. 이렇게 하면 0하고 1이 출력되죠. 네. 치환 매크로를 쓸 때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버그라는 식별자 이름을 0으로 상수화시킨다 이렇게 의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파이는 상수를 만들 때 쓰는 그런 녀석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치환 매크로일 뿐입니다. 상수를 만들 때 쓰는 게 아닙니다. 디파이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파인에서 또 자주 쓰이는 거 디파인. 네, 디파인을 할 때 디파인을 해서 함수 형태처럼 이제 디파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디파인하고 식별자 나오고 아이덴이라고 쓸게요. 아이덴티파이어. 아이덴티 식별자를 쓰고 그 다음에 소괄호가 나오면은 이거는 함수 형태의 치환 매크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뭘로 해볼까요? 네. 그리고 define하고 뭐 샵 뒤에 공백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define하고 예를 들어서 네, print라고 해볼까요? print int라고 해볼게요. print int라는 식별자로 정해놓고 소괄호를 이렇게 썼다 라고 하면 이거는 함수 형태 식별자다 라는 겁니다. 식별자는 딱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 소괄호 안에 파라미터 리스트를 추가로 정해줄 수 있습니다. 네. 파라미터 식별자 리스트. 이 식별자 역시 전처리기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예를 들어 x라고 해놓고 할까?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해보죠. 뭐 간단하게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함수 형태로 쓰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함수 형태로 쓰는 의미가 없어요. 별로. 디버그 0 그래서 이 프린트 인트 하고 소괄호쌍 이것까지를 치환해 놓은 거죠. 0으로. 네. 치환해 놓은 건데 이거는 이 함수 형태의 매크로는 어떤 형태로 이용하면 장점이 생기냐? 어떤 형태로 생기면 장점이 생기냐면은 당연히 네. 이 파라미터를 이용했을 때 장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파라미터 안에 x라고 식별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식별자입니다. 소괄호 안에 오는 것도 식별자 리스트에서 함수에서 파라미터 리스트를 만들 때처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 파라미터 리스트 개수에 맞게. 그러면은 x가 0이 되는 겁니다. 네, x가 0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작동하냐? 이렇게 해놓으면은 프린트 int라는 이 치환 매크로가 있고요. 이건 함수 형태입니다. 소괄호가 있는 거죠, 뒤에. 소괄호를 붙여야 이용할 수 있어요. 붙이지 않으면은 이용할 수 없고요. 소괄호를 붙인 것까지를 전처리기가 인식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소괄호 안에 이렇게 숫자라던가 여러 가지 인자들이 올 수가 있는데 0이라면 0. 이 인자 하나를 x랑 똑같이 x랑 같다라고 전처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프린트 인트라는 식별자에 대해서 치환 매크로에 대해서 처리할 때 이 0을 x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무엇으로 치환해야 되냐 라고 보니까 공백 오른쪽에 보니까 x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x로 치환한다 라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x가 무엇이었나요? 여기서 처리를 할 때 x를 0이랑 같다라고 전처리가 인식하도록 이렇게
0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 0이 들어가는 겁니다. 디버그 0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 형태로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함수 호출 형태에 맞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예. 인자 주듯이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불완전한 인자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좀 더 많이 쓰는 예제를 해볼까요? 많이 쓰는 예제로서 스퀘어라는 함수 형태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이거 물론 식별자니까 여러 개 문자로도 할 수 있고, 뭘로 해볼까요? 인테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스퀘어는 제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곱 인테저 곱하기 인테저로 치환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치환하라 스퀘어에서 3 하면 9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디버그 9가 나온 겁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되냐? 스퀘어하고 3 하면 이 3에 맞게 이 3에 해당하는 식별자가 이 인테저죠. 그쵸? 이 인테저 값이 3이구나 라고 전처리기가 이때 어디다 따로 저장을 해놓던가 해서 인테저랑 3이랑 같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뭘로 치환하냐 이거를 했을 때 인테저 곱하기 인테저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인테저가 3이기 때문에 3 곱하기 3이라는 것을 그대로 여기다 치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3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처리기가 3 곱하기 3을 계산을 해줄 리는 없죠. 전처리기는 계산을 해줄 치환 매크로는 계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치환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3 곱하기 3으로 치환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3 더하기 1을 제곱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 4, 4, 16에서 16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도 있는데 7이 나옵니다. 왜 7이 나오냐? 3 더하기 1이라는 것을 인테저로 보고 인테저를 다 3 더하기 1로 바꾼 후에 치환하는 거죠. 그럼 인테저는 3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3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 그쵸? 인테저에 해당하는 3 더하기 1을 각각 이렇게 치환을 한 거죠. 이것을 계산하면은 1 곱하기 3 즉 3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 3 더하기 3 더하기 1 해서 이렇게 7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처리문을 쓸 때는 사람들이 소괄호를 많이 쓰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게 전처리문을 쓰면은 이 전처리문으로 인해서 계산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네, 전처리문이 계산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대로 치환하기 때문에 얘랑 다른 연산자랑 섞였을 때 어떤 게 우선순위가 높고 낮고 다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 곱셈이 더하기보다 높기 때문에 아까처럼 된 거고, 어떤 연산자가 어떤 다른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고 낮고 이게 다를 수가 있는 거고, 이 define에 어떤 것을 전처리하느냐 이것을 일일이 다 살펴보지 않는다면은 모르는 거죠. 어떤 연산자가 더 높은지. 이 경우도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썼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쓰면은 이제 3 더하기 1 괄호 곱하기 3 더하기 1 괄호 이렇게 되는 거라서 4, 4, 16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를 많이 써야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이 경우는 치환 매크로의 식별자로서 인식될 녀석 안에 있는 연산자가 치환될 부분에 있는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낮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치환 매크로 바깥 부분에 치환될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엔 더블이라는 매크로가 있다고 해보고 더블 2배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더하기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더블 2 곱하기 2 하면 3 하면은 2에 더블하면 4죠. 4, 3, 12 12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짰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8이 나오죠. 이 경우는 이 식별자가 2가 됨으로써 2 더하기 2라는 것이 치환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2, 3, 6 6 더하기 2 해서 6, 7,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이 나오는 이런 문제도 있고, 결론은 연산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해도 맨 첫 번째 본 그 스퀘어 문제에서 발생한 것에 의해서 안 해도 소가로를 하고, 이번에 더블에서 발생한 바깥의 연산자가 더 우선순위가 높을 수도 있으니까 밖에도 하고 이렇게 두 번 하라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우리 역시나 인자를 한 개 이상 말고 두 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한 개 말고 두 개. 뭘로 해볼까? 프린트 인트로 해볼게요. 역시 식별자가 두 개 같으면 안 되고요. 같으면 안 됩니다. 같으면 당연히 안 되고, 같으면은 이 A가 어떤 A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고요.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 식별자 또한 전처리기에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대문자로 해줍니다. 대부분. 꼭 대문자로 해줘야 되는 규칙은 없지만 대문자로 해줍니다. 여기다가 프린트 인트 1, 2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1, 2 이렇게 되죠? 1, 2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여드리려고. 물론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뭘로 치환되죠? 일단은 식별자 A는 1이 되고 식별자 B는 2가 되고, 이 부분에 한해서만 말이죠. 이 줄에 이 치환 매크로를, 이 부분의 치환 매크로를 치환하는 과정에서만. 그래서 이 부분이 치환이 되면서 A랑 B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치환을 해주고, 역시나 그 다음에 뒤에 또 세미콜론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럼 세미콜론이 이게 두 개가 붙죠? 그럼 문장 하나, printf가 들어간 문장 하나, 그리고 empty statement, 빈 문장 하나 이렇게 생깁니다. 빈 문장이 생기면 왠지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환 매크로에서 함수 형태를 할 때 뒤에 이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는 형태로 합니다. 어차피 여기에 붙기 때문에. 프린트인데 붙이지 않습니다. 이 뒤에 붙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붙여줄 거니까요. 이렇게 쓰는 것도 이상하죠? 이렇게 쓰는 것도 세미콜론까지 다 치환이 되겠지만은 불완전한 문장 같이 보이잖아요. 함수 호출 형태의 문장이라고 본다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붙이지 않는 형태로 한다.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치환 매크로를 이런 형태로 쓴 적도 있어요. 이런 형태로 여러 개의 문장을 대신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n까지 더하는 걸 치환 매크로로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i는 0에서부터 해도 되죠. 1에서부터로 하죠. 1에서부터 n까지 더하는 거. 썸도 있어야겠네. i랑 썸. i랑 썸 해서 썸은 썸 0으로 초기화하고, 썸은 매번 i를 더한다.
네. 그리고 printf %t로 썸을 출력. 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print sum이라고 해야겠죠? print sum. print sum. 그냥 마음대로 정할게요. print sum. print sum. sum하고 예를 들어 100. 이렇게 하면 1에서 100까지 다 더한 5050이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냥 치환 대상을 갖다가 다 치환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치환 대상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 100이 치환 매크로의 안에 매개 변수 리스트에 이 n이란 식별자가 되는 거고 100이 그리고 치환 대상에서 나오는 n을 치환하죠. 100으로. 이것을 이 문장 이 치환 매크로가 쓰인 곳에 그대로 다 치환을 해버리는 거죠. 치환을 해버리는 거죠. n을 100으로 하고 맨 끝에 세미콜론. 뭐 이것도 역시 세미콜론 빈 문장 만들어지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요즘은 이걸 이렇게 안 써요. 왜냐면 C 언어 최신 표준에서도 인라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안 씁니다. 요즘은. 이렇게 쓰면은 일단 장점이 있죠. 장점. 함수 호출을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따로 함수로 만들면은 함수 호출하는데 비용이 들어요. 함수 호출하는데 비용이 드는데 이거는 함수 호출할 때 비용이 안 들죠. 왜냐면은 이 문장이 그대로 여기 갖다 들어간 거랑 똑같으니까 함수 호출 비용이 안 든다. 그거 장점이지만은 프로그래머가 읽기는 안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수를 쓰면서 진짜 함수 형태를 쓰면서 인라인으로 인라인이 있거든요. 인라인이라는 게 치환하고 비슷하게는 해주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치환을 해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함수처럼 작동을 해주고 그래서 컴파일러가 알아서 최적화해주는 그런 녀석이 있습니다. 최신 중에서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네. 그리고 이거 보면은 한 줄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서 읽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 줄에 나눠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전처리문은 이 줄바꿈이 일어나면은 전처리문의 끝이기 때문에 보면은 얘는 전처리문이고 얘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편집기에서도 색상을 달리 해서 표현해주죠. 전처리문의 다음 줄까지 이어주는 그러한 문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백슬래시예요. 백슬래시 하면 다음 줄까지 전처리문의 영역이 됩니다. 이런 것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런 것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완전 함수 형태, 완전 함수랑 비슷한 형태로 구현을 해놓은 것도 꽤 많아요. 이렇게 말이죠. 이게 함수같이 보이죠? 웬만해서는 함수랑 좀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걸 보면은 아 이건 그냥 치환 매크로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include하고 이거 if, else, and if하고 define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줄 전처리문에서 다음 줄까지 전처리문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이 붙여주는 기호 백스페이스 백슬러시죠? 네, 백슬러시 백슬러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